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不一定，有时候那还你看抓到你可以摇动摇多了，罚款。刚可抓到，比如说假设200万，他就给你要假设200万，给你要150万。这老板你钱不拿，我就传那儿，拿还够不上，就那就。 불법 조업으로 내야 하는 벌금은 배 크기에 따라 우리 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최근까지 한국에서 조업을 해왔다는 손 씨는 주변에서 벌금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설명한다. 그러다 보니 해경과 싸우는 일도 생긴다는 것이다. 赔，有那个赔了其他人他都不能过，那不老了吗？像被南韩的罚的，有人回来都过不了了，有人一呢传一道给没收了，有人回来要你，有人2小时压2小时要你好几十万，他可拿不了就不要给你，到回来赔了不能过，东方不老了，他老了。 취재진은 이런 사례가 동학만의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박경조 경위 사고 당시 가해자들이 출발했던 금주항을 찾아갔다. 师傅，那码头在哪了？哪个？怎么走？搁前面第一个门进去。好，谢谢。 금주항에서 취재진은 가해자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어민 한 사람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이미 한국에서의 사고를 전해들어 알고 있다고 했다. 이미 금주항 인근엔 소문이 쫙 퍼졌다는 것이다. 사고는 알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쪽으로 조업을 나가고 있고 그들이 잡은 고기 중 일부는 한국으로도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那么以前那青岛搞的船，怎么回事呢？那他那个鱼就是他们抓了那个以前之前那些船，以为跟他们就是一样的船，上那偷鱼完，上中国回来，完了搁中国加工完，你再往运到韩国卖，人家不乐意啊。你假如说我上人家偷东西，我再卖给你，不乐意，是不是？ 여러 척의 배가 가세하는 집단 저항에도 이유가 있었다. 对，我听他们说，他总是去，他这几家伙4、5条船和5、6条船，他插伙去了，是吧？这个海警只能捏一条了，对，就抓着这一条，这些船回去把你罚的费用全给你拿，一起平摊，但挣的还是多，对不对？对呀，对，有这么干。 실제로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 폭력 저항은 점차 집단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한 척의 배가 검문을 받을 때 주변에 다른 배들이 몰려들어 한꺼번에 공격을 가하는 일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박경조 경위 사망 당시에도 집단 저항은 일어났었다. 중국은 과거에 보면 그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이런 생산의 수단이 전부 다 국유였습니다. 즉 국가 소유였고요. 그럼 국가의 소유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특징적인 것이 바로 집단조업을 하는 거였거든요. 물론 뭐 그런 그 생산 체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중국업이 급격하게 또 발전되어 왔다고 하지만 이런 중국업 기술, 뭐 무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낙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업도 뭐 하리라 생각되고요. 지난 2008년 10월 28일 또다시 단속이 이어졌다. 풍랑주의보와 함께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던 날이었다. 대부분의 중국 어선이 검문을 피하기 위해 기상이 안 좋은 날이나 어둠을 틈타 접근하기 때문에 단속은 기상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계속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폭력과 저항, 그리고 단속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박경조 경위가 죽은 이후에도 연평도에서, 해안에서, 제주에서 이들의 불법 침범과 저항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저항이 심해질수록 단속도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악순환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폭력의 악순환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지난 11월 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황해 파트너십 세미나. 이 회의는 우리나라 서해의 가치를 조명하고 환경오염, 남획, 어족 자원 등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해답을 찾고자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NGO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회의다. 과학자들은 서해의 문제가 정치, 경제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경 등 복합적인 분야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So Yellow Sea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Yellow Sea sustains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who living in a coastline, and also supports the economic development in both Korea and China. And also we do know Yellow Sea is traditionally a very fishing field, which provide a lot of fish to the people. As I said, in both the Korea and China. We have to communicate with them in a simple way, to making everything simple, so that they can understand this better. And because of this, we can have some kind of better communication with the government, so that they can make some good decision. 일단 중요한 것은 대안 마련. 불법 조업을 없애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국 근해에서 고기가 많이 잡혀야 한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치어 조업과 남획의 금지는 그래서 중요한 대안 중 하나다. 첫 번째는 남획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원을 관리하지 않고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큰 성어부터 조그만 치어까지 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자원이 줄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자원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산란장하고 서식처들이 연안 개발을 통해서 파괴된다는 점. 세 번째는 공업화가 되면서 육상기인 오염이 증가합니다. 뭐 오폐수의 방류, 그다음에 각종 케미칼 농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안으로 유입되는 양이 증가하게 되죠. 그런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연안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예가 있고요. 예. 급속한 경제 개발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중국 연안의 환경 오염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 실제로 경제 개발 특구로 지정되면서 급속한 경제 개발이 시작된 동항 연안엔 몰래 바다에 내다버린 쓰레기와 기름이 볼성사납게 방치되어 있다. 이런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불법 조업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 2년간 한국과 중국의 과학자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진행해왔던 한중 황해 오염도 조사. 양국의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황해의 어종 보호, 환경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많은 노력과 시간과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죠. 근데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